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임입니다. 자, 이제 행렬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역행렬,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게 사실은 상위 과정에 더 중요하거든요. 뭐 행렬의 정의, 행렬의 연산 과정, 이런 것들은 뭐 그 자체로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행렬을 왜 배워? 어디다 써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행렬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대학교 한 1학년 수준까지의 내용도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밖에 사용되는 사례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고교 과정의 내용 그리고 또 상위 과정에서 뭐 선형대 수학이나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연립방정식 그리고 또 뒤에서 얘기할 뭐 1차 변환 요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가? 선생님 기억이 나.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경시대를 나갔었는데 그때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집 철수네 집은 고양이랑 닭을 키우는데 머리의 개수의 합은 열이 10이고 다리의 개수의 합은 뭐 30이다. 고양이는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입니까? 막 이런 문제 본 적 있잖아요.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뭐 2원 1차 연립방정식 요거를 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경시에 나왔었어요. 아시든 뭐 그건 이제 그 아름다운 추억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걸 잠깐만 해볼게요. 봐봐요. 내가 방금 했던 거 고양이가 그 다음에 뭐 닭이 있어요. 좀 이상하네. 고양이하고 닭이 있는데 고양이를 X마리, 다리를 Y마리라고 하면은 머리의 합이 10이래. 그러면 X 더하기 Y는 10이고요. 다리의 합이 30이래. 그러면 고양이는 다리가 하나당 4개니까 4X개의 다리가 있고 너무 잔인한데 2Y개의 닭의 다리가 있어요. 다 더하니까 30이래. 그래서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풀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더라? 뭐 이런 경우입니까? 가감법, 대입법, 소거법 해가지고 한 문자를 이제 없애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y는 10 빼기 x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요. 또는 뭐 위에서 아래 걸 이렇게 빼거나 더해서 구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 식의 양변을 2를 곱한 다음에 아래에서 위에 걸 빼볼게요. 뭐 사실 약분이 되긴 합니다만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볼게요. 이 값은 2y 더하기 2x 더하기 2y는 20이고요. 아래에서 위에 거 빼니까 값은 4x에서 2x 빼니까 2x가 남고요. 2y는 없어지고요. 30에서 20 빼니까 이 값이 10이 되어서 x가 5가 나오고 당연히 y도 5가 나옵니다. 뭐 이런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인 거야. 고양이 5마리, 닭은 5마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굳이? 그냥 풀면 되는데 왜 굳이? 게다가 행렬을 통해서 푸는 거는 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 수도 없거든요. 그냥 딱 1차 방정식밖에 못 풀어. 근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풀지? 뭐 좀 이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걸 행렬로 하면 표현할 수가 없을까? 이게 있지요. 자, 다시 여기서까지 지금. 자, x 더하기 y는 10, 4x 더하기 2y는 30. 이거를 행렬을 통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다가는 정사각 행렬을 쓰시고요. 여기다가는 x, y를 쓰고 여기에다가는 이 해당하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 앞에 개수만 씁니다. 1, 1, 4, 2를 쓰고 여기가 10하고 30을 쓰면은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전개했을 때 얘가 되는지 한번 봐보자. 이게 이렇게 곱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는 10. 요거 지금 2 곱하기 2행렬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요거 똑같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2 곱하기 1행렬이 남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행렬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x 더하기 y는 10. 오케이. 그다음에 또 요렇게 이렇게 구하면은 4x 더하기 2y는 30.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이 등장을 하면은 이걸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선생님 2차고 3차 같은 것도 2차, 3차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XY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1차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되겠습니까? 선생님, 미지수가 만약에 3개면은요. 3개.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3. x 마이너스 y 더하기 2g는 5. y 더하기 2g는 7 이렇게 나와주시겠습니다. 그럼 행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여기 0x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x, y, g. 여기는 3, 5, 7 이렇게 생략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개수를 쓰는 거야. 1, 1, 1, 1, 2, 0, 1, 2.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행렬이 이걸 전개하면 이 3개식이 나오는 거야. 일단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식을 3개 쓰는 것보다는 요거 한 번 쓰는 게 조금 더 편리하지. 이건 맞지? 그치? 예. 4개짜리, 5개짜리, n개짜리가 있어. 그것도 n차 정사각 행렬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거지. 근데 왜? 그냥 풀면 되는데. 2개짜리 그냥 풀면 돼요. 3개짜리.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 3개짜리를 풀라고 봤더니 한 방에 안 풀리고 얘랑에 연립해갖고 한 문자 소거하고 얘랑에 연립해서 한 문자 소거하고 그거 2개를 또 풀어야 돼. 아, 약간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되긴 됩니다. 4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 그런데 실제로 미지수가 100개인 것도요. 100개인 것도 지금 말했던 행렬의 연산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로 연산을 하면은 0.1초, 아니 0.001초 만에 계산이 빵 하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원리는 비슷하지. 문자를 소거해서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한 소거해 가지고 미지수 개수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방식을 푼단 말이야. 근데 행렬을 표현하면은 이 표현 과정이 좀 더 간단해지고, 근데 이게 2차일 때는 뭐 간단한지 복잡한지에 대한 그런 감성은 없는데 미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렬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식이고, 여기에 이제 아주 강력한 테크닉이 하나가 있죠. 이걸 지금부터 배울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행렬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것의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x하고 y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선은 이렇게 표현된 식을 우리는 행렬을 통해서 표현할 거야. 자, 요 2차 정사각 행렬 선생님이 A 행렬을 쓸게요. 자, 보세요. A 행렬. 그리고 XY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X 행렬. 그리고 여기 두어 있는 걸 뭐 B라고 쓸까, 이렇게? 자, 지금 뭐인 거냐면은 요 행렬을 A 행렬, 요거를 B 행렬, 여기를, 여기 X 행렬, 여기를 B 행렬로 쓴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차 정사각 행렬이고,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인 거야. 나는 연립방정식 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x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요 앞에다가 방금 구했던 A 행렬의 역행렬을 어차피 이 식의 좌변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의 왼쪽에다가 A 역행렬을 곱해버리면 이 행렬을 곱했을 때 이거는 단위 행렬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은 단위 행렬의 x가 되고 여기는 A 역행렬의 b가 됩니다. 단위 행렬 어차피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기 때문에 값은 결국에는 뭐가 똑같습니까? x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를 역행렬을 통해서 한 방에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 다 알고 있죠. 외웠죠. AD-BC분의 AD 위치 바꾸고 BC 부호 바꾸고 해서 풀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야. AD-BC가 0이 아닐 때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AD-BC가 0이면 쓸 수가 없지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 다시.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항상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부정이나 불능도 있습니다. 부정이나 불능도 있는데 사실 그 부정이나 불능이 행렬로 바꿨을 때 AD-BC가 0인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정석거리에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행렬이랑 역행렬이, 특히 역행렬이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활용이 되고 이게 나중에 미지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도 풀 수 있더라. 컴퓨터를 사용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검사하면 되죠. 3개짜리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푸는 거야, 푸는 거. 자, 보세요.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푸는 거야. 나는 목적이 XY 구하고 싶은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의 역행렬을 각각의 좌변에 왼쪽 편에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단위 행렬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역행렬 곱하기 PQ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 역행렬이 존재할 때. 그러면 이제 AD-BC가 0인 거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요. 우리가 X-2Y는 3. 그 다음에 2X-4Y는 6.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2배, 2배씩 됐고 이것도 2배가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얘랑 얘랑은 완전히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연립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연립해서 풀 수가 없는 게 이 자체가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냥 무수히 많은 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행렬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1-2에 2-4가 되고 여기가 x, y가 되고 이 값이 3, 6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이 식에 대해서 AD-BC가 얼마예요? -4에다가 또 -4를 빼는 거야. 능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은 일단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실근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운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부정,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불능, 존재하지 않는다. 인 건데 이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상수항의 비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수항이 뭐 같냐 다르냐 이게 아니라 이 식을 갖다가 그대로 2배 하면 이 식이 그대로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이 하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만 가지고 얻게 되는 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건 부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6이 아니라 5야. 그럼 이거 난리를 쳐도 아무리 식을 변형해봤자 x 빼기 2y는 3이면 2x 빼기 4y는 6인데 이거는 2x 빼기 4y는 5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 또는 불능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그거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랑. 그래서 AD나 BC는 0이면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는 역행렬이 존재하고요.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무조건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 개념인 거야. 자, 오늘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좋아. 2차 2원 1차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2개인 건 알겠습니다. 3개인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역시 3개도 이런 꼴이잖아. A 곱하기 X는 B 꼴입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X는 A 역행렬 B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2차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도 살짝 복잡한데 그래도 구할 수 있습니다. 3차 정사각 행렬 역행렬은요, 여러분들이 뭐 공식 있긴 합니다만 이따시만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행렬을 얘를 가지고 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 3차 정사각 행렬에 있어서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요 3개짜리를 그냥 소거법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지 이걸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것은 사람이 했을 때는 보통 굉장히 번거로워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구하는 거 정도 모르겠는데 게다가 그게 아니라 4차, 5차, 6차 정사각 행렬을 가지고 푸는 거는 더더욱더 이 역행렬이 끔찍하게 복잡하고 사실상 한 4차 넘어가면요 손으로 구하는 거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이게 과연 실용적인가? 근데 논리적인 게 중요해. 내가 만약에 이 정사행렬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논리적인 거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역행렬을 구하는데 이게 문제 사항이 있는 거야. 역행렬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일단 예전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때 이 행렬이 있었던 시절에는 지금 했던
2 곱하기 2 정사각행렬,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만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과정이. 근데 지금 이제 뭐 고교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론상으로 이게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역행렬만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행렬이 3차가 넘어가면 너무 복잡해. 하지만 역행렬로 구하지 않고도 역행렬로 구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대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데 바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거는 쌤이랑 다음 시간에 또 한강 동안 계속해서 연습을 해볼 테니까 일단은 이번 시간에 요 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행렬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행렬에 역행렬을 이용하면은 연립방정식 그는 사용할 수 있겠구나. 복잡하긴 하지만 역행렬이 존재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미지수가 몇 개인 연립방정식이라고 해도 풀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근이 없거나 근이 무수히 많은 상황과 관계가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뭐 컴퓨터를 통해서 아까 연립방정식을 엄청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사람 손을 통해 가지고 미지수가 3개, 4개짜리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구하는 행렬의 고급 연산 테크닉 중에 하나인 가우스 소거법을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